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지난 6개월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그래도 좀 평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짧게 강의를 하겠다고 무지하게 내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하고, 또 지금 여의도에서 이재명의 마지막 유세가 있어서 아마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려고 오늘 5시쯤 강의를 하고 거길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 아내가 말려서 또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강의나 제대로 하라고. 요새는 제 아내가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 모니터링해서 제가 잘못 말한 거는 이렇게 쪽지로 보내줍니다. 이 잘못 말했다고. 이 강의를 처음에 시작한다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제 강의를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또 내일도 내일 투표일이니까 내일 투표하는 날도 또 쉬지 않고 한번 강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극단주의 세력을 왜 심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이 두 세력의 대결 구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뭐냐, 이게 아주 우습게 하는데, 내란 세력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내란 세력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되냐, 독재 국가가 되죠. 공산주의 국가처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천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은, 그러니까 파시스트나 또는 나치스트나 이런 그런 거예요.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사실 공산주의 체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독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협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즉각 대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걸 그냥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반민주 세력이 커진 거죠. 반민주 세력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막 제 어깨에 그 석회가 쌓이는 것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그 폭발하면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 독재 국가가 되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이 삶을 영위하는 세계가 아니라 독재 국가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반민주 세력을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럼 이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반민주 세력화 되었을 때 그 반민주 세력을 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민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적인 영역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 자체가 반민주 세력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아주 착한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빼앗지 않고, 그리고 선하게 친절하게 잘 대우해줘. 그런데 은근슬쩍 어떻게 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억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자기 잘난 체를 하거나 이러는 세력들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데 이들이 조금 더 진척되면 반민주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반민주 세력서부터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윤석열이 거짓말했잖아요. 반민주 세력입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했잖아. 공적으로는 거짓말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내 강의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자꾸 강의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했다. 아웃됩니다. 싹 아웃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반민주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양심과 상식을 포기해요. 완전히 양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 그리고 보편적 상식,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대부분 다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가르친다나 어쩌다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김문수도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리박스쿨에.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 다 센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도 상식도 포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극단주의 세력이 됩니다. 극단주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자기 생명도 내놓고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자살 특공대가 되잖아요. 자살 특공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자살 특공대가 나타나고 젊은 5살짜리들이 10살짜리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10살도 안 된 애들이 그러고 나서서 자살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극단주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그렇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그렇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 체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 극단화되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모든 조직이 파멸합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 일파는 극단주의 세력이 된 거예요. 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슥슥슥슥 반민주 세력은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 뉴탐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극단주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극단주의 세력은 정치판에 나왔을 때는 배제의 정치를 합니다. 배제의 정치라는 게 뭐냐면 나와 너를 가려요. 우리와 그들을 가려서 그들을 배제합니다. 일정 세력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파괴의 정치를 하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수거해다가 수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게 극단주의 세력이죠. 이 극단주의 세력을 극단주의 세력은 항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게 다 극단주의 세력이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면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정적 선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수한 공산 국가들이 과거에 냉전시대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으로 넘어와서 민주주의 체제에
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동서독 합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을 아직도 완벽하게 메꾸지 못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이 간극을 얼마나 가야 이게 남북의 간극을 메꾸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짐작할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다 극단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다시는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 세력은 뭐냐? 민주 세력은 이런 거예요.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세력이죠.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 주권 사회예요.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 주권주의는 뭐예요?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국민 주권 사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는 거야? 국민 주권 정부다. 자기가 집권하면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뼈저린 거야,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해서. 국민 주권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자고 나머지는 다 머슴들이다. 일꾼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극단주의가 보편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쓰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주의죠. 헌정질서라고 말하고도 헌정주의라고도 말하고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모두 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주체들이 한데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민주 세력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게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극단주의의 완벽한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주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태어나도록 하는 윤석열이 같은 인간이 탄생해서 그렇게 극단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SSPP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다음 5년 동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한국 사람은 원래 빠르니까 이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내일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가 이제 임명될 거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을 받아서. 그리고 빠르게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회가 제 기능, 제 권능을 되찾아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강의는 다 했어요.